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음식점 550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벌인 결과 158곳이 적발됐습니다. 잔반 재사용, 원산지 속이기, 심지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북부청사 앞마당이 도심 속 작은 숲으로 변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숲을 생태체험 교육장 등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21년째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 재생병원이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대순진리회 종단은 오는 23일 회의를 열고 동두천 재생병원에 조속한 건립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섬유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기업이 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꼽았는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최근 배달 앱을 통해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음식들은 어디서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배달 전문 음식점 주방을 찾아가 봤더니 알고는 도저히 못 먹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배달 음식점 주방입니다.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불결합니다. 배달만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무언가를 황급히 감추려는 업주. 잔반을 재활용하다 적발됩니다. 지금 김치 남은 것이 다 모아놓으신 이것도 다 모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잔반. 또 다른 배달 음식점 주방. 부침가루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났고 푸르스름하게 변한 떡볶이는 1년 넘게 지난 겁니다. 이거 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배달 음식 시킬 때 이용하는 앱 역시 믿을 게 아니었습니다. 오징어랑 앱상에는 돼지고기와 오징어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음식점에 가서 확인해 보니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표시된 게? 네네. 음식물 쓰레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냉장고, 까맣게 기름때가 낀 레인지 후드. 일부러 찾아가 보지 않고는 모를 배달 음식점 주방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량 배달 음식점은 모두 158곳. 점검 대상 음식점 550곳 중 30% 가까이가 적발된 건데 사전에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주방의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서 결국은 불량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때문에 배달 전문 음식점을 별도 업종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주방을 공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경기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가운데 139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19곳은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특사경은 배달 음식점에 대해선 앞으로 불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년째 공사가 중단된 동두천 재생병원이 내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에 따르면 대순진리회 종단은 오는 23일 중앙종의회를 개최해 동두천 재생병원의 조속한 건립과 운영을 위한 결의서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진의료재단은 이달 중 이사회를 열고 업체를 선정한 뒤 재생병원에 대한 경영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동두천 재생병원은 이르면 내년 3월 마무리 공사를 시작해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섬유기업 10곳 중 7곳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 북부 지역본부는 지난달 지역 내 200개 섬유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환경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어렵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엔 기업의 77%가 경기 침체를 꼽았고 49.5%는 인건비 상승을, 12.5%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꼽았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67.5%가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도심 속 숲 만들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 대책으로 각 지자체에서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교육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존의 산책로로 사용하던 앞마당에 숲을 만들고 주민을 위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마당입니다. 산책로였던 이곳이 지금은 온통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로 옆 주차장에도 더 이상 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산책로와 주차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나무와 꽃으로 채워집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앞마당이 도심 속 작은 숲으로 새롭게 바뀝니다. 크기는 9,200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북부청사 앞마당이 숲으로 조성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앞마당을 개방합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싼 땅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의 값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숲을 만들어서 이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우리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이렇게 조성된 숲은 아이들에게 숲 체험 공간으로, 초중고 학생들에게는 생태 체험의 교육장으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예술 공연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소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나아가서 숲 학교처럼 여기 와서 생태 체험도 하고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대략 이런 그 그림을 우리는 상상을 하면서 내년 9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과 주민, 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의 도심 속 작은 숲은 오는 2020년 5월 조성을 마치고 같은 해 9월 주민들에게 전면 개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3일 의정부 송산 2, 3동 분동에 앞서 기존 송산 2동 행정복지센터가 임시청사로 옮겨갑니다. 임시청사는 낙양동 737번지 건물로 오는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분동이 되면 기존 송산 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리모델링해 송산 2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송산 3동이 행정복지센터로서 권역동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신축 청사는 오는 2021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낙양동 750번지에 공공복합청사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매월 간부 공무원이 일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명예사례관리사를 운영합니다. 명예사례관리사는 시장과 부시장, 각 부서 과장 등 간부 공무원이 취약계층을 방문하는 제도인데요. 시는 지난 20일 방문한 한부모 가정에 보건소 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는 2020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44%에서 45% 이하로 조정된다고 밝히고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도 확대합니다. 주거급여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전월세 가구의 임대료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포천시의 양수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업소는 포천에 들어서는 양수발전소의 업무를 보는 사무공간으로 업무공간 외에도 양수발전 홍보관과 민원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포천 양수발전소는 이동면에 750메가와트 규모로 건설되며 2031년 12월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다음 달 진행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고민하는 수기 민주주의가 잘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이 경기도 실행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라는 비전 아래 수기 민주주의 실현에 장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경기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과 수기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형식의 정책축제는 이번이 처음. 도는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축제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내달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열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 참여의 소통과 공감의 모범적 사례로 앞으로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 축제는 경기도민 주도 네트워크 활성화와 온라인 의제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행정 패러다임 변화에 힘을 실어줄 전망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경기 북부 창업보육센터 기업 공동 워크샵이 21일 열렸습니다. 워크샵에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성수 센터장을 비롯해 경민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환철 단장 등 경기 북부 6개 대학의 산학협력단 단장과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경기 북부 창업보육센터의 우수기업들이 교류하고 지역 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을 위해 마련됐으며 유튜브를 활용한 매출 증대 전략 등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경기 북부 도민들의 수건 사업인 국지도 39호선 공사가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21일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 심의 등 사전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국지도 39호선 확장 포장 공사는 총 사업비 914억 원으로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백서급 홍중리까지 6.3km 구간을 왕복 2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성 동탄에서 출발해 청주국제공항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내륙선 철도 구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관련 지자체가 협력을 위해 결의를 다졌는데요.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등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 수도권 내륙선은 경기도 화성과 안성, 충청북도의 청주와 진천을 가로질러 청주국제공항으로 이어지는 78.8km 철도 노선입니다. 철도가 깔리면 동탄에서 청주공항까지 단 34분 만에 주파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잇는 이 철도망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6개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하는 등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균형 발전을 이루는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중요한 계기가 될 이 사업을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광역, 기초지자체에서 힘을 합쳐서 정부와 함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것이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새바람이 불 것으로 지자체장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와 청주공항은 그 효과가 더 뚜렷할 전망입니다. 경기도에서 철도 없는 시가 우리 안성시입니다. 아마 우리 내륙선 그 철도는 우리 안성 시민은 아마 소원일 겁니다. 청주시도 힘을 합쳐서 이것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6개 지자체는 노선 연계 방안 등 필요한 일을 함께 협의하기 위해 실무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방침. 경기도는 지난달 관련 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기GTV 한선지입니다. 포천시는 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성 중심 창의 융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에는 포천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소속 청소년 지도사와 교육지원과 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성 중심 창의 융합 교육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교육의 강연자인 한국인성창의융합협회 부도원 디자인학 박사는 앞으로의 사회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습득한 정보를 빠르게 분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며 복잡한 문제를 융복합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인성 중심의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최저기온 1도, 낮 기온 15도 예상됩니다. 출근길은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리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토요일까지는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지만 일요일 오후 들면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